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출제 순위 볼 거는요, 6위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변화와 통일 정책. 북한이 변화하고 있긴 한가요? 네, 하여튼 모르겠네요. 근데 북한의 변화 쪽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네,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 통일 정책이고, 우리가 공무원 시험 문제 현대사 문제 출제 비중이요. 한 문제, 많게 나올 때는 현대사가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현대사에서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쪽에 있는 통일 정책인데,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일단 교재는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자, 69페이지 보시면은 북한 정권의 수립 쭉 나와 있는데, 네, 요 부분의 내용 가운데는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 요 정도는 기억할게요. 북한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처음에 50년대 초반에 우리랑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 그리고 북한은요, 김일성 독재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김일성이 혼자 독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개 사회주의 세력이 합쳐진 형태예요. 예를 들면 김일성 세력은 갑산파, 보천보 세력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국 연안 지역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네, 그쪽 세력, 그걸 연안파라고 하고, 대표인물 또 허가일을 대표하는 소련파도 있고요. 원래는 남쪽에서 활동하다가 짐 싸서 올라간 박헌영, 이제 남로당 같은 계열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하나하나씩 제거되고요. 나중에 뒤에 이제 60년대 들어가서는 이제 김일성 단독체제가 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의 정권 가운데 연대별로 끊었을 때 우리가 익숙하진 않겠지만 몇 개 봐야 되는 사건을 제가 몇 개만 딱 지정을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한국전쟁 거치면서 북한도 초토화가 됐죠. 남한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이들이 노동생산성 향상운동을 50년대 후반에 57년에 시작해요. 그 운동을요, 천리마 운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한국전쟁 마치고 노동생산성 향상운동이 하나 있었다. 50년대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들어가면은 국제정세가 조금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큰형님이라고 하는 게 둘이 있죠. 중국과 소련이 있어요. 근데 둘이 싸워요, 둘이. 왜냐면 소련 쪽에서 공산당 서기장이 약간 유한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이들을 비판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변질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련은 아니다. 네가 못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던 상황에서 북한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막내니까. 그 불안한 북한이 형들한테 의지하는 거는 불안해. 나 혼자 갈 거야. 그게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그래서 주체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60년대고요. 그리고 70년대 가서,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남북한이 함께 통일 관련된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그게 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란 거예요. 근데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남과 북은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남한은 10월 달에 유신헌법이 통과되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돼서 김일성 주석 독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독재자가 탄생하면 후계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80년대 김정일 후계 공식화.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가서 김일성이 죽어요. 그러자 이제 김정일이 아버지 뜻에 따라서 통치한다. 유은 통치를 3년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하는데 더 이상의 주석은 없다. 김일성이 끝이다. 네. 그래서 더 이상의 주석은 없다. 그럼 당신은 뭐냐? 군대를 우선하는 선군 정치를 표방하면서 국방위원장 자리에서 북한을 끌고 가다가 그도 죽고 이제 그 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요게 이제 북한 쪽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주의하시면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근데 나온다면 요거 세 개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메인은 뭐냐면 이제 통일 정책이죠. 근데 통일 정책 관련돼서는 제가 중요한 거 세 개 틀을 먼저 잡아 놓을게요. 중요한 거 틀을. 자, 문제는 이걸 요구합니다. 정작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시다가 엄한 거에 시간을 많이 쏟아부시는데 통일 정책의 문제의 90% 이상은요, 이거 세 개에서 출제가 돼요. 세 개. 자, 그게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 이 박정희 정부 때는 통일 정책 얘기가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통일 얘기를 하냐?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박정희 정부의 처음에 정치 카드는요, 반공 카드예요, 반공. 근데 반공 카드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69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내용은요, 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안 싸우는데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반공 카드를. 그래서 반공 카드가 여기서 깨진 겁니다. 그러자 정치적으로 논리가 깨지니까 위기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통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비공식 특사로 올라가서 김일성 만나서 그래서 갖고 온 합의문이 지금 여기 있는 7.4남북 공동성명인 거죠.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7.4남북 공동성명은 뭐를 낼 거냐면 7.4남북 공동성명. 일단은 내용이죠, 내용. 통일 관련된 3대 원칙을 합의했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기타 시험에서 더 기억하면요. 남북한 상설 직통전화 그리고 조절위원회라는 걸 둬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로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용은 교재에다 제가 다 집필을 해놨으니까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7.4남북 공동성명,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조절위원회, 그리고 직통전화까지. 됐죠?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 속에 우리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요거를 발표하고 나서 남한은 10월 달에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10월 유신이고요. 그리고 북한은요. 항상 우리 하고 나면 따라하죠. 12월 달에 북한은 12월 달에 주석 독재가 시작돼요.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통일 관련 퍼포먼스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원래 반공 카드를 끌고 가다가 이게 깨지는 동시에 지지율이 급락을 해요. 급락을. 근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유신헌법 하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 쓰면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보잖아요. 근데 유신헌법은 국민투표 찬성률이 90%가 넘어요. 91.5%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7.4남북 공동성명으로 통일카드로 돌린 게 주요했기 때문이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박정희 정부의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노태우 정부 때 얘기고요. 노태우 정부 때. 이 노태우 정부 때는 1990년부터 92년까지요.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있어요. 고위급 회담. 그 고위급 회담의 산물이 91년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다는 거예요. 유엔 동시 가입. 그럼 유엔에 가입했으면 원래 국제법상 그렇습니다. 유엔에 가입의 주체는요. 그거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국가, 북한도 국가, 상호 간에 승인한다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려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영토 조항을. 그래서 그럼 둘이 서로를 국가로 보는 게 아니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합의해서 뭔가 발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남북 기본합의서라 그래요. 남북 기본합의서. 정식 명칭은 조금 길어요. 네. 남북관계 요거는 기본합의서라는 게 있다. 정식 명칭은 화해, 교류협력,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네, 제가 불가침이라는 걸 별도로 쓴 이유는 뭐냐면요. 화해, 교류협력, 그죠? 이런 표현들은 다른 합의서에서도 보여요. 근데 불가침이 메인이에요. 불가침. 그럼 불가침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었으면은 불가침할 걸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뒤따른 게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지막 날. 그래서 요게 일련의 사건인데요. 여기 지나가는 이 과정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은 순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얘기인데 김대중 정부 때는 남북한 최초 정상회담이 있었죠. 2000년 6.15 선언이라고 합니다. 6.15 선언. 이제 2000년 6.15 선언이 있는데 6.15 선언의 내용은 통일은 자주적으로 그 다음에 남북한의 통일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주요한 내용. 자, 그 다음에 결과로서 경제 협력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경의선 철도 복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불이 꺼졌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여기서 6.15의 영향으로 추진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약간 무난하죠.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무렵쯤에 행해진 게 바로 금강산 관광인데,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민간 차원에서 98년도에서 현대에서 먼저 한 거예요. 금강산 관광이.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개시라고 하면은 그거는 98년도고요. 이거보다 앞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뭐를 타고 갔었냐면 이때는 배를 타고 가요. 해로. 근데 만약에 육로관광이다 그러면요. 육로관광은 요거는 2003년도로 가기 때문에요. 6.15 뒤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험 문제 포인트는요. 6.15 앞이냐 아니면 뒤냐.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7.4남북 공동성명은 내용과 결과가 시험 문제 포인트.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합의서 전후한 순서죠. 특히나 주의해야 될 파트가 여기입니다. UN 가입하고 나서 기본합의서를 발표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대중 정부 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6.15 선언은 요거는 선후 어느 사건들이 들어가냐. 특히나 주의할 건 금강산 관광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통일 정책의 메인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을요, 이제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문제는 제가 몇 번 준비했냐면 5번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5번 문제. 소수직렬 쪽 문제예요. 이게 기상직 문제예요. 근데 기상직 9급 문제인데 이게 올해 문제고요. 이거를 넣은 이유가 조항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라는 취지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통일 문제 해결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네, 먼저 첫 번째 자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의 통일은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 써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요 가번은요, 가번 남북한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이게 바로 6.15 선언이에요. 6.15.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요, 통일은 어떻게 한다?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네요. 통일은 자주적, 통일은 평화적, 그 다음에 통일은 어떻게 한대요?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요거는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박정희 정부 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답원 볼게요. 답원. 네. 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핵심이네요.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네, 이게 바로 불가침 조항이에요. 불가침 조항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기본합의서의 정식 명칭. 남북 간의 화해, 교류협력,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네. 그래서 지금 답원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요게 바로 기본합의서예요. 기본합의서. 기본합의서. 자, 그 다음에 라번은 뭐냐면요. 라번. 6.15 선언을 고수하고 하면 6.15 선언 이후란 얘기죠. 네. 6.15 선언 이후.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정상회담인 노무현 정부 때고요. 이 노무현 정부 때 14 남북 공동선언. 정식 명칭이 조금 길어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지문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자, 그래서 옳은 거를 좀 찾아보면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죠. 네. 그래서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라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저호황은요, 이게 1980년대 중반 얘기예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네. 근데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죠. 틀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맺었다. 네, 요게 바로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 때예요. 노태우 정부 때는 유엔 동시가입 기본합의서에다가 동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요. 네, 정답은 3번은 맞죠?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앞당겨 상환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근데 지금 라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정상회담은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죠. 그래서 얘기 드린 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 관련된 여섯 번째 출제 주제를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얘기 드린 대로 통일 관련된 문제는요, 빈도가 높아요. 대신 그 많은 문제 가운데 90% 이상의 비율은 어디에 한정된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의 기본합의서.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사료를 확인했던 게 바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이건 아직은 자세하게 나오기 힘들어요. 아직은. 대신에 지금처럼 사료로는 등장할 수 있는데 힌트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힌트는 이런 표현 나오죠. 6.15를 고수한다. 그러니까 6.15 이후라는 거. 네, 이런 거를 힌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통일정책 관련된 출제순위 6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